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버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PD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 이유와 함께 이렇게 되는 동안 일어났었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그리고 갖은 편법을 쓰는 투기꾼들의 수법과 함께 마지막에는 30대들이 집을 왜 사게 되었는지 심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방영한 PD수첩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당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은 서초구로 재작년 기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했을 때 평당 6,500만원대로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역이었죠. 여기서도 가격이 가장 높은 동네는 반포동으로 방송에서는 반포동의 한 떡볶이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곳에 있는 상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포동에서 떡볶이의 가격이 8배 오를 동안 집값은 50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통화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상승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된 배경에는 방송에 나왔듯,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말했듯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되는 이전 정부의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 때문인데요. 2014년 7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시작으로 9월에는 재건축 연한 완화, 12월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다주택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의 내용이 있는 부동산 3법까지 발표하면서 혜택이 많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늘어나는 빚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로 쌓아 올린 아파트 거품 속에서 정책을 이미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미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고, 이중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월급으로 버는 돈보다도 훨씬 빠르게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방송에서 나온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사무관에서 과장, 국장 등을 거쳐 차관까지 올라간 고위 공직자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 심리의 여파가 남아있는 친구까지 올라간 가격으로 밝혀진 것만 80억에 가까운 차익을 올리는데요. 그중 현재 본인에게 있는 부동산 자산은 약 44억가량, 2016년에 비해 줄었지만 총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일부는 이미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네요. 방송에 나온 건 이 정도이지만 실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던 2014년부터 다음 해인 2015년으로 넘어가며 당시 19대 국회의원 중 한 해 동안 1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46%, 그중 재산 1위를 차지했던 김세연 의원의 경우 자산이 무려 457억 원이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현재는 단 2채만 가지고도 국회의원 중 주택자산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국회에서 다주택 비율은 자유한국당이 48%가량으로 1인당 평균 10억가량의 주택자산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25%가량이 다주택자이며 1인당 5억 6천가량의 주택자산이 있죠. 매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경실련과 함께 서민들의 편에 서서 부동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대표가 있는 민주평화당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는 36%, 그리고 평균 주택자산은 13억 원을 달하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12.16 정책과 동시에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는데요. 청와대에 근무하니 실거주 한 채를 서울에 남기는 것조차 반발이 심하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에 집을 남기고 반포에 아파트를 내놓으며 모범을 보이죠.
그러니 이번엔 언론에서 7억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등 하는 짓이 가관이 아니네요. 그간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일부는 자신들마저 이 정보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 역시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되면서 유례 없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실제 투기에는 관심이 없는 실수요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서초에 사는 방송인 오영실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어 집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이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생각보다 나중에 자식들도 여기에 살고 싶어 할 텐데 월급이 200만 원이니 어떻게 사냐고 하며 자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기반 산업의 침체가 심각해 주택시장 역시 오랜 기간 침체기에 있었지만 새롭게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의 폭탄 돌리기를 통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인 창원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들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돈을 벌어가는 동안 막상 집을 구매해야 하는 실수요들만 피해를 입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결국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파리 9.13 대책 등 여러가지 종합 부동산 정책을 터뜨리며 집값을 정상화시키려 했지만 그간 많이 오른 가격으로 인해 8.2 대책 때는 굳건히 버틴 매수 심리로 9.13 대책 때는 매수 심리가 꺾였으나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나온 현실 부정의 단계로 다시 한번 오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짧은 30대 실수요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 손도 못 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 규제를 피해 전세자금 대출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꼼수까지 써가면서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서울의 외곽 지역을 산 거죠. 하지만 이미 이야기했듯 이때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을 때이며 투기 수요들이 처분하고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의 계기를 만들었죠. 그럼에도 방송에서는 집값 떨어질까봐 불안하며 그렇게 될 경우 가장 피해보는 것은 자신같이 마지막에 산 실수요들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집값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언젠가는 버블이 터지며 정상이 될 테니 시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때 성급하게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게다가 분명 본인조차도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따른 차익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정부에서도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못 믿고 본인이 사지 않았나요? 투기 수요들의 폭탄을 떠안아 빚더미에 떨어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 역시 이 시장에 끼어보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보이며 내가 집을 사니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마음이 바뀌는 건 역시 일종의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주사년이나 몇몇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르며 앞으로도 서민들은 계속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걸까요? 이런 방송이 나오기 직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신년사를 말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죠. 김현미 장관 역시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장기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변동성에 따라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고 또 다른 국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가 규제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나온 이번 방송 역시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고시원 위장 전입인데요.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자 우선 1순위 추첨권을 받기 위해 저렴한 고시원과 계약을 해 전입신고를 하는 꼼수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무주택자로의 탈바꿈은 해놓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이 일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인데요. 단속을 하고 싶더라도 한통속인 고시원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이니 방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며 확인하는 것을 막죠. 그리고 실제 전입했는지 여부조차 지금은 통장이 전화 한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끝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서울 시내 400여 개의 고시원 중 절반이 넘는 206개의 고시원에서 이런 위장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우편 수령 여부나 실제 가계의 재산을 확인해서 고시원에서 살만한 사람인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앞으로 거주자 우선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등의 위장 전입에 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주택자 산정에 대한 기준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출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족의 재산 내역 이동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훨씬 더 편리하죠. 특히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재산을 넘겨서 은닉하고 무주택으로 위장하는 경우 수년간 청약금지 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주택 등의 대출 규제에 걸리지 않고 차익 실현에서도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수익 역시 크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도 벗어나니 혜택이 많죠. 오히려 법인일수록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말했듯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법인 역시 혜택을 통해 토끼몰이하며 투기꾼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방송에도 나온 만큼 앞으로 제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도에 대한 기간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법인세 역시 양도세 못지않게 더 높여야 한다고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PD수첩에서는 이전 정부의 집값 띄우기와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짚어주며 이로 인해 생긴 매수 심리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실거주를 하는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폭탄을 떠안게 될 몇몇 실수요들마저도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부터 제한한 거죠. 만일 편법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고요. 결국 이번에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발언과 청주가 아닌 서초에 집을 내놓은 노 비서실장, 그리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이번 방송까지 어제 생긴 많은 이슈는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더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결코 지금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비리들을 잡아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 나왔던 방송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강력한 규제 및 처벌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14년부터 만연하였던 빚내서 집사라는 의식이 극대화되었다가 차츰 꺾여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 및 확실한 정책을 통해 실거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인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아파트라는 잘못된 부동산 의식을 잡아주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로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